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31일 평창의 작은 마을인 대화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눈물의 졸업식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졸업생은 단 2명, 개교 7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오는 3월 1일 폐교가 확정된 대화초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매년 도내 460여 개의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작은 학교 지원 정책으로 출범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운영비 문제 등으로 실패한 정책, 사실상 해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며 시끄러워졌습니다. 통폐합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강원도의 작은 학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번 시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 의원, 강범희 전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소규모 학교를 두고 작은 학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되고 꼭 강원도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작은 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작은 학교도 법에 있습니다.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은 학교와 관련한 부분이 대두가 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와 그다음에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한다는 의미로 명분으로 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진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이제 한 개를 그 통폐합하는 경우에 30억.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100억의 지원금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강원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56곳 중에 70%니까 한 460개 학교가 이제 교육부 통폐합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 도내 작은 학교 현실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근데 그 656개 중에 한 50% 정도, 3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아까 우리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60명, 뭐 120명, 180명 이건 이제 기계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본교의 경우 총 인원이 10명이 안 될 경우에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라 법에 의한 것이지만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 최소 학교, 작은 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 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가 구성되냐 안 되냐지 이게 뭐 기계적으로 60명, 50명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하여간 강원도에서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은 51.8%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656개 중에 340개 학교입니다. 초등이 225, 중등이 115입니다. 그 이제 이 작은 학교 현실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정선에 어디를 갔는데 정선에 어느 뭐 학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 그게 있으니까. 제게 피아노 학원이 2개뿐이 없어요. 아무 학원도 없었고.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학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뭐 한 50명 되는데 이것저것 재주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학원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정식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겠지만 이게 특기에서 살리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영월이나 제천으로 나가는 이런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여기 그 어느 또 원주입니다거는 원주에 모 학교를 갔더니 자기네들은 대학생들 도우미라든가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들이 학교 도우미도 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좀 떨어져 있고 시내에서 또 그분들이 주는 뭐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작은 학교일수록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두 분이 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로 좀 지난 2017년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좀 잡음이 많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 예산과 성과를 두고 좀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워낙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앞에서 저도 얘기를 했고 이사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강원도는 작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작은 학교를 다 없애야 하는가?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어쨌든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의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지역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강원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중점 사업으로 했고 민병희 교육감님은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전국의 첫 번째로 그 역점 사업으로 강원교육복지재단을 2017년 출범합니다. 굉장히 이제 힘있게 전국의 주목을 받으면서 출범을 했었는데 이때 처음에 이제 그 도교육청 예산과 기부금 설립 비용으로 이제 18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지금까지 48억 원을 도교육청에서는 지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원래 이제 목표한 기부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2021년까지 그래서 총 민간 기부로 240억을 이제 받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받은 기부금 3년간 누적 기부금을 보면 3억 1천만 원으로 그 약속한 기부금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재단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폐교 영향평가 지수를 분석하겠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작은 학교 교육 수요자 리서치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미 예산도 한 8천만 원 정도가 쓰여졌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 사업에 대한 결과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추억의 학교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이게 과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가 재능 기부자들을 후원해서 연결을 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신 문화예술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작은 학교 재능 키움 사업을 하고 도서벽지에 이제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으로 택시비나 버스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재단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 활동이 과연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하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계속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게 끊임없이 도교육청에서 들어간다면 그럼 기존에 하던 대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청과 재단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문제점도 말씀을 좀 짚어주셨는데 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던 운영비 문제나 미비한 성과에 대한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그만 통닭집을 내더라도 강원도 전역을 상대로 한다면 아마 다 알리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근데 강원복지재단이 2017년에 이제 상반기에 추진되고 추경에서 처음 예산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했는데 2018년, 2019년 2년, 2019년 9월에 10월에 재단 전입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처음에 이 재단을 설립한 것이 2016년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258회 도교육위원회에서 이 재단 설립하겠다 그러니까 당시 도의회 의원님들이 왜 이걸 중복되는 걸 만드느냐,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으셨어요. 그것이 강원도 교육감의 공약이냐, 이 세 가지를. 처음에 교육감이 아니라 그러다가 교육감님이 이건 우리 그게 맞다, 공약이 맞다.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5년간, 향후 5년간 지원을 하고 5년 이후에 독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럼 5년간 지원은 어떻게 했냐니까 운영비는 주되
그 사업비를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총 재산을 200억을 모금을 해서 200억의 이자로 하겠냐니까 그 당시 의원님들이 물었어요. 당신도 이자로 요새 이자도 1.5%뿐이 안 되는데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 말고 계속 지역 사업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게 뭐냐면 강원 교육 카드, 강원 교육사랑 카드라는 거 1년에 10억씩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해놓고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한 재단에서는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여기 뭐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데서 협찬금을 받겠다. 우리가 네. 그 당시에 교육청의 말씀한 겁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네. 그랬는데 이것도 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이런 단체에다가는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네네. 그래서 바꾸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럼 돈의 문제는, 운영비의 문제는 그건 거고, 결국 현재까지도 보세요. 현재까지도 1년에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강원도 예산이 3조 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거기서 2억 원이라면 18개 시군에 얼마 하겠습니까? 1,000만 원 정도 더 듭니까, 그게? 그렇죠. 예. 5명의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마련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업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라 그러는데 도교육청에서 돈을 줬으면 그 재단이 설립됐으면 재단에도 이사장이 있고 재단에도 감사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돈 줬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 실패다. 그 교육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너 내가 돈 줬으니 내 말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실패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정감사를 하려면 최소한 2년의 실적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2017년에 출발했다고선 치더라도 2017년 6월에 출발했더라도 2019년은 감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반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처음 감사 대상이 내년입니다. 행정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2년이 안 됐으니까 2019년에는 안 됐고. 그런데 교육감이 무엇을 근거로 실패했냐 이게. 무슨 감사에서 잘못됐다. 사업이 뭐 잘못됐다. 뭐 어떤 뭐 비리를 저질렀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돈을 올해 주겠냐 안 주겠냐 작년에 이사회에서 그랬더니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중복 사업이랍니다. 중복 사업했고 재단의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네. 처음에 만들 때 5년을 준다고 그런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에게 이관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저희 재단에 이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 이전 못했는데 2019년 3월에 강원도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네.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재단에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9년 3월에 마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례를 적용하려면 사업은 언제 해야 되냐? 내년에 해야 되는 겁니다. 2020년부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사업을. 2년간 통닭집 설명도 안 했는데 무슨 실패야, 실패가. 결국 실패했던 근거가 뭐냐? 무엇으로 실패했는지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지금 왜 실패했냐고 생각했냐? 내 생각에 실패했다? 무슨 근거로 실패한 건데? 그거를 언론들이나 의원님들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물어보겠습니다만. 예. 운영비 문제에서 좀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뭐, 사실 내년 예산에도 재단 출연금을 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존치가 돼야 하는 건지, 해체가 돼야 되는 건지 많은 목소리들이 좀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쨌든 지금 본 예산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맞고요. 네. 지금 교육청의 입장과 그다음에 재단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회에서도 의원 간의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고 굉장히 지난한 토론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너무 빠르다. 지금 이렇게 지원을 끊고 해체를 하는 것이 과연 작은 학교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접는 것이 맞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신 것처럼 중복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공교육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복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게 재단에서도 그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시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그 재단이 나아갈 것인가,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사업 중심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 못하는 그 외의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한 자구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좀 앞으로 강원도 작은 학교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앞으로 정책도 정책이지만 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처음에 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258회 그 의사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기숙사 같은 거는 건립할 수가 없고, 또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축구에 재질이 있다고 칩시다. 미술에 음악에. 그러면 조그만 학교에서 이 아이를 키워주고 싶은데, 교육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아이 다른 데로다 전학시키는 것뿐이 더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작은 마을 학교를 그 마을 주민들과 일을 함께 하려고 교육청이 그 사람들하고 MOU나 맺을 수가 없어요. 교육청이. 그건 우리 같은 민간 단체가 MOU를 맺고 그 지역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찐빵 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찐빵 협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1년이나 2년 있다 떠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이 일을 지속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거예요, 이게. 주기로 했던 건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지금 전문성, 사업 지속성, 민간과의 협력 등을 이유로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도교육청에서 해체하겠다? 나는 이 자체가 교육청의 난 모순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은,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만 명이라야 서울의 1개 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에서 산업화로 갈 때 실패한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강원도 선배. 지금 산업화에서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텐데, 전국에 50만 이상 안 되는 도시가, 5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없는 도가 유일하게 강원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역 인재나 지역 사람을 유출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지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생산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재생산 구조라는 건 아이들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이 우리 어느 한 조그만 마을에서 학교가 없어지면, 초등학교 없어지면 6년 있다 중학교 없어지고, 3년 있다가 청소년 단체 없어지고, 또 3년 있다 군부대 없어지고, 3년 있다 보건소, 시청 없어지는 마을 소멸로 가는 거는 일본에서 유럽에서 많이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산업국가, 오히려 또 이번에 좋은 것은 우리가 강소국가니 무슨 강소기업이니 이런 게 있듯이 4차 산업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은 학교일수록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맡게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을 많이 아닙니다, 이것이. 농촌 전체인데, 우리가 강소학교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와 또 이 지역의 전문가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런 학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폐합 위기에 놓인 강원도의 작은 학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선 강원도 의원, 강범희 전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